우선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럴에서 포스닥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학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예쁜 꼬마 선충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행동인 foraging behavior를 조절하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유전적인 변이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체 간에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이 보이는 게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하거나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서 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개체 간의 차이가 어떤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연구하겠다라고 한 이런 행동 유전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1960년대 초파리를 가지고 시모 벤저라는 과학자분이 처음으로 이제 비헤이비얼 지네틱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 분야를 여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처음에 이제 특정 행동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과연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좀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높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이런 걸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비헤이비어라는 피노타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행동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시작하시고 오랫동안 현재까지 행동을 조절하는 많은 유전자들이 밝혀졌는데, 이 유전자들은 이 생물학의 발생 단계 그리고 신경의 발생이 이루어져서 어떤 신경세포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어떤 신경세포랑 연결을 이루어서 뉴럴 커넥션을 만들 것인지, 이런 다양한 레이어에서 조절을 하는 유전자가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실제로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수많은 단계에서 행동을 조절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실제 자연상에 존재하는 유전적인 변이가 어떤 실제 자연상에 존재하는 행동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실험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 동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델 동물로 생쥐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초파리도 있고 예쁜 꼬마 선충도 있는데요. 제가 연구해서 사용한 모델 동물은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 동물들에 비해서 예쁜 꼬마 선충이 이 행동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연구하는데 좋은 이점이 있는데 그, 그 이유는 이 예쁜 꼬마 선충이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매우 작은 숫자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02개가 되는 신경세포로 이 전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신경들이 각각의 아이덴티티와 이 신경들이 어떤 신경과 연결을 이루고 있는지 그 뉴럴 커넥션이 전자현미경 사진 분석을 통해서 다 매핑이 완료가 되어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C 엘레강스를 이용하면 그 신경세포 단위 수준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너레이션 새끼에서부터 어른으로 자라는데 시간이 매우 짧고 알도 많이 낳기 때문에 많은 수의 벌레를 빠른 시간 안에 쉽게
키워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모델 동물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이 행동을 하지 못하는 돌연변이를 찾고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어떤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실제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스트레인, 이 여러 가지 다양한 Celeron 스트레인 간에 어떤 행동의 차이가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생겨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자연상에서 추출된 C. 엘레강스 와일드 아이솔레이트들을 사용해서 실험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처음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께서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에서 엔투라는 스트레인을 꺼내가지고 이제 벌레를 잡아서 이 스트레인을 엔투라고 이름을 짓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컨트롤 스트레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제가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프랑스의 메리안 펠릭스라는 과학자분 그리고 또 미국의 에릭 앤더슨이라는 과학자분이 야생에서 C. 엘레강스를 채취를 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는 꼬마 선충의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야생형들의 어, 피노타입을 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실험실에서 배양할 때랑 이제 자연상에서 저희가 채취를 했을 때랑 매우 차이가 이 살아가는 환경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시엘레강스를 키울 때는 이 한천 대지에 대장균을 깔아서 시엘레강스가 먹는 먹이인 그 박테리아 중에서도 OP50라고 하는 대장균을 깔아서 이 먹이를 항상 먹도록 배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사는 시엘레강스는 항상 같은 먹이를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생에서 시엘레강스를 꺼내 이제 채취를 할 때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과수원에서 사과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썩게 되면 이곳에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시엘레강스가 먹는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썩은 과일들에서 예쁜 꼬마 선충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에 있는 시엘레강스들은 실험실에 있는 시엘레강스들에 비해서 다양한 박테리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먹고 살기에 좋고 영양적으로도 영양이 풍부한 그런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먹었을 때 인펙션을 일으켜서 아프게 되는 그런 박테리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입장에서는 이 박테리아의 냄새나 맛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센싱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면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아니면은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많은 곳이면 그곳을 피하는 것이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을 것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뎁7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뎁7은 뉴런을 티제 베라를 라이간드를 코딩하는 유전자로 C. 엘레강스에서는 ASI라고 하는 키모센서리 뉴런에서만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뎁7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점은 이 뎁7이 하나의 키모센소리 뉴런에서 발현을 하는데 이 뎁7의 익스프레션 자체가 외부의 시그널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조절이 외부 시그널에 의해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이 뎁7이라는 유전자가 C. 엘레강스의 다양한 피지올로지를 조절하는 것을 어, 밝, 밝힌 연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징 그리고 노화라든지 다워라고 하는 그 디벨로멘털 스테이지를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연구를 했던 먹이를 섭취하거나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행동, 포레이징 행동을 조절한다든지 지방 대사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아주 다양한
피지올로지를 뎁7이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뎁7 유전자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저희 실험실에서 뎁7의 익스프레션과 어떤 비헤이비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서 종합을 한 것인데요. 예쁜 꼬마 선충이 자기가 먹고 살기 좋은 박테리아에 이제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계속 저희가 주는 OP50 같은 그런 박테리아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ASI 뉴런에서만 뎁7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 엘레강스는 그 자기가 먹고 있던 그 박테리얼론에 계속 머무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몸도 많이 밴딩을 해서 터닝을 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드웰링이라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요. 그런데 이 C. 엘레강스가 인펙션을 일으켜서 며칠 뒤에 이 박테리아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패토제닉한 박테리아에 노출을 하게 되면 ASI 뉴런뿐만 아니라 ASJ 뉴런에서도 뎁7 익스프레션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SJ 뉴런에서도 뎁7 익스프레션 하는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터닝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원래 자기가 있던 이 박테리얼 론을 떠나서 새로운 그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로밍을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뎁7 익스프레션과 로밍 앤 드웰링 비헤이비어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이전 연구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와일드 아이솔레이트 C. 엘레강스 스트레인에서 뎁7이 ASJ에서 어떤 익스프레션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N2 스트레인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컨트롤러 써왔던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이제 키워져 왔던 그런 스트레인이고요.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ASI에서만 발현을 하고 ASJ에서는 거의 발현하지 않는 그래서 이 레벨이 매우 낮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와일드 아이솔레이트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N2와는 다르게 뎁7 익스프레션이 다양한 레벨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아주 뎁7 익스프레션이 ASJ에서 높은 스트레인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인 중에서 포커스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스트레인은 독일에서 채취된 MI18이라는 스트레인인데요. 이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게 ASJ에서 뎁7 익스프레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노타입이 눈으로 확인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한번 이 스트레인을 가지고 더 이후에 실험을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영국에서 온 N2 스트레인과 독일에서 온 MI18 스트레인 간에 이런 뎁7 익스프레션의 차이가 나는 이것이 어떤 지네틱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피노타입의 차이가 보이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이 N2와 MI18을 교배해서 N2 스트레인의 지네틱 머테리얼과 MI18의 이 지놈이 랜덤하게 섞여 있는 자손들을 한 200개 정도 되는 리커미넌트 인브레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미넌트 인브레드 라인들은 MI18과 N2의 지놈을 랜덤하게 섞여 있는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뎁7 익스프레션을 측정을 해봤을 때 N2는 매우 낮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I18은 높고 그리고 이들을 교배해서 만든 recombinant inbred line들 같은 경우에는 continuous하게 이 뎁7 익스프레션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recombinant inbred line들의 지네틱 인포메이션을 홀지놈 시퀀싱을 통해서 지네틱 인포메이션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dep7 expression을 ASJ에서 측정을 해서 이 피노타입과 이 지노타입을 비교를 해서 어떤 지노타입이 이 저희가 관심이 있는 dep7 expression 피노타입에 영, 링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크로모솜 X의 오메가에서 10메가 정도 되는 이 안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이 dep7 expression에 링크가 되어 있는 지네틱 로사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과 패러럴하게 MI18을 N2와 계속 백크로스 해주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MI18은 dep7 expression이 ASJ에서 이렇게 GFP가 딱 예쁘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N2랑 교배를 해서 지놈을 N2 폼으로 계속 섞어주면서 하지만 제가 이제 눈으로 dep7 expression이 계속 ASJ에서 밝게 발현을 하는 것을 따라가는 식으로 이제 백크로스를 8번 정도 해서 near isogenic line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near isogenic line 같은 경우에는 dep7을 MI18처럼 ASJ에서 발현을 많이 하지만 크로모솜의 모든 다른 부분은 다 N2로 바뀌었고 크로모솜 X의 마이너스 17cm에서 플러스 21cm 사이가 여전히 MI18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어프로치를 했는데 near isogenic line 같은 경우에도 크로모솜 X의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QTL 매핑을 통해서 링키지 매핑을 했을 때도 크로모솜 X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럼 이 부분 안에 더 이 마이너스 17에서 플러스 21은 너무 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좁혀가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커미넌트들을 스크리닝해서 이 사이에 더 리커미네이션이 일어난 리커미넌트들을 스크리닝을 했고요. 걔네들이 이제 dep7 익스프레션을 높게 하는 그런 스트레인을 찾아서 제가 이제 크로모솜 X의 1.2에서 1.7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이 dep7 익스프레션을 높게 하는데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 1.2에서 1.7 이 지놈 사이에 어떤 폴리모피즘이 존재하는지 MI18에서 이제 단백질을 코딩하는 베리에이션 중에서도 아미노 애시드 체인지를 일으키는 그 폴리모피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개 정도 되는 캔디데이트 유전자들이 있었고 이 캔디데이트 유전자들의 이미 존재하던 뮤턴트들을 가지고 와서 그 뮤턴트들의 dep7 익스프레션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gap2라는 유전자에 뮤테이션이 있을 때 dep7 익스프레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ap2 유전자를 보시면 이것이 유전자의 구조인데요. gap2는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있는 유전자였고 그 중에서도 gap2 G and J 아이소폼에만 존재하는 엑손의 64번째 아미노산이 N2에서는 세린이고 MI18에서는 트레오닌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MI18의 세린에서 트레오닌으로 일어난 이 체인지가 정말 dep7 익스프레션을 조절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N2 스트레인 백그라운드의 CRISPR-Cas9으로 MI18 폼의 gap2 유전자를 갖도록 그러니까 세린을 트레오닌으로 바꾸어준 그런 뮤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MI18처럼 ASJ에서 dep7 익스프레션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MI18 백그라운드에 N2 타입의 갭2를 갖게 했을 때는 dep7 익스프레션이 없어질까라고 질문을 해서 N2 백그라운드에다가 N2 타입의 갭2를 가지도록 이제 뮤턴트를 제작을 하였는데 그 익스프레션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리언트를 찾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니얼 아이소제닉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이 폴리모피즘이 도미넌트하게 작동을 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얼 아이소제닉과 N2를 교배를 해서 헤테로자이고트의 뎁7 익스프레션을 조사를 해보면 이 호모자이고스처럼 아주 높게 뎁7이 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찾은 이 MI18의 세린토스레오닌 이 체인지도 도미넌트하게 작동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N2와 이 갭2 SYB 4046 스트레인의 헤테로자이고스를 만들어서 뎁7 익스프레션을 봤을 때 뎁7이 호모자이고스처럼 많이 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폴리모피즘 역시 도미넌트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예전에 실험을 통해서 이게 예전 연구를 통해서 뎁7 익스프레션이 ASJ에서 올라가면 벌레가 원래 있던 그 먹이를 떠나는 행동을 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럼 제가 찾은 이 폴리모피즘 역시 이런 비슷한 비헤이비어럴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어, 웜을 트래킹을 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그림은 N2이고 벌레 세마리가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움직인 그 트랙을 다 이렇게 트레젝토리를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N2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드웰링 하는 시간도 있고 어떤 때는 로밍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이 터닝을 되게 많이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작은 구역에 머무르는 이런 드웰링 하는 어 비헤이비어를 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별로 바디밴딩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쭉 탐색을 하는 로밍을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2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데 제가 찾은 이 갭2의 MI18 타입의 갭2를 가지고 있는 이 SIB4046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N2에 비해서 로밍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헤이비어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어, 보기 위해서 이 벌레를 웜 트래커를 이용을 해서 무브먼트를 비디오로 찍고 각각의 그 타임 포인트 그 비디오에서 벌레가 어떤 속도로 얼만큼 몸을 꺾으면서 움직였는지 그 스피드와 바디 커브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 N2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하면서 몸은 별로, 바디밴딩은 별로 하지 않는 이런, 이런 타입의 행동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몸의 커버처는 다양하게 바꾸면서 스피드는 별로 높지 않은 이런 타입의 행동을 보이는데, 이때가 이제 저희는 드웰링 스테이트에 있다고 생각하고, 몸을 좀 빨리 움직이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때 이때를 이제 로밍 스테이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N2 같은 경우에는 로밍 앤 드웰링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 온 MI18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로밍을 하는데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N2 백그라운드에서 갭2만 MI18 폼을 가지고 있는 이 벌레 같은 경우에도 MI18처럼 로밍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갭2가 그러면은 어디에서 펑션을 해서 이런 비헤이비어도 조절하고 뎁7 익스프레션도 조절을 하는지 궁금했고 갭2 유전자의 C 터미널에 GFP를 인설션을 해서 갭2 유전자 이 단백질의 발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티슈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mRNA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실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이
벌바에서도 발현을 하고 여러 개 헤드 뉴런에서도 발현을 한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 단백질 태깅을 한 스트레인을 봤을 때도 헤드 뉴런에서 발현하고 벌바에서도 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갭2 유전자의 많은 아이소폼의 익스프레션 뿐만 아니라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 MI18의 폴리모피즘이 존재하는 이 갭2G, J 아이소폼이 어디서 발현하는지 그것이 더 궁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엑손 앞에 스탑 코돈을 인설션을 해서 다른 아이소폼들의 익스프레션을 다 없애준 그런 스트레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른 아이소폼들은 많은 헤드 뉴런에서 발현을 했는데 단 하나의 헤드 뉴런에서 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뉴러널 마커와 코로컬라이제이션을 봤을 때 ADE 뉴런에서 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ADE 뉴런에서의 갭2의 익스프레션이 뎁7 익스프레션에 필요했는지, 펑션을 거기서 하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뉴런 스페시픽, ADE 뉴런 스페시픽한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MI18 폼의 갭2를 ADE에서 발현을 시켜줬더니 뎁7의 익스프레션이 ASJ에서 증가하고 로밍 비헤이비어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이 세린2 갭2에 있는 64번째 세린이 트레오닌으로 바뀐 이 폴리몰피즘이 이 MI18 독일에서 온 스트레인에서 발견을 한 것인데 다른 많은 와일드 아이솔레이트들에서는 이 폼이 존재를 하는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 폴리모피즘이 조사를 해본 결과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이 핑크로 나타낸 부분이 여기서 나온 와일드 아이솔레이트들이 MI18과 같은 폼의 갭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이 야생에서 시엘레강스를 채취를 할 때 그 야생에서의 환경이 이 폴리모피즘을 N2 폼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MI18 폼을 갖고 있는지에 영향을 줬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시엘레강스가 이 흙에서 썩은 흙에서 나온 것 아니면 뭐 꽃이나 썩은 과일에서 나온 것, 이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썩은 과일에서 채취된 시엘레강스 같은 경우에는 흙에서 나온 시엘레강스들보다 훨씬 더 적은 MI18 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하기로는 이 썩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더 많아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수록 생존에 유리하고 이 흙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비교적 적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로밍을 더 많이 하게 하는 MI18 폼의 갭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생존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표드릴 연구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의 야생형들의 지노타입을 비교를 해서 이 선충들이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스타일로 이제 먹이를 찾는 행동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많이 탐색하는 식의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조절하는 그런 폴리모피즘이 갭2라는 유전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갭2라는 유전자가 이 박테리얼 푸드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인 뎁7의 익스프레션을 조절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연구는,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털의 데니스 킴, 그리고, 실비아 피셔, 이 두 분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랩에서 제가, 어, 그, 조언을 받아서 이 연구를 한 내용이고요.
제 실험, 이 연구의 어, 펀딩은 NIH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 실험을 콜라보레이션은 존스 홉킨스에 있는 에릭 앤더슨 랩에서 QTL 매핑하는 것과 이 내추럴 아이솔레이트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습니다. 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